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3장 이번 시간에는 국민소득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 살짝 볼게요.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제인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높은 소득은 내가 들었던 행복해지는 가장 최선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뭐 많은 것들 중에서 소득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소득, 이게 다른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 소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대요. 물론 소득이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듯이 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GDP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GDP가 높다 그러면 뭘 나타냅니까? 거기 책을 볼게요. 자, 총소득은 총생산량과 같은 얘기고요. 높은 1인당 GDP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낮은 나라보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다르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또 가구당 컴퓨터 보급 대수에 이르기까지 가구당 컴퓨터의 보급, 이것도 당연히 훨씬 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해지게 되는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뭘 배울 것인가 몇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토픽은 자, 경제 내 기업들은 얼마나 생산을 하며 무엇이 일국의 총소득을 결정하는가? 자, 기업이 우선 생산을 담당하잖아요. 기업이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생산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국의 총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결국 생산 함수다 해가지고 우리가 요걸 볼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누가 생산으로부터 소득을 얻게 되며 노동자 및 자본 소유주에게 얼마나 분배하는가? 결국 생산을 했잖아. 그럼 생산에 대한 대가를 분배받습니다. 생산에 대한 대가가 분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분배가 되는데 이게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기 자본의 소유주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분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이렇게요. 얼마나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이런 거 볼 거야.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n분의 1 똑같이 분배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분배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뭔가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아웃풋,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게 되면 누가 수요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경제의 생산물을 구입하는가? 누가 이 생산물을 구입하는가? 이 구입한다는 것은 누가 지출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계 존재하고요. 가계가 소비를 하게 되고, 다음 또 투자는 가계와 기업이 투자합니다. 투자는 가계도 합니까? 예,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거잖아. 소비하는 건데 그걸 투자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투자를 담당하게 되고요. 투자로 소비가 수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공공 목적을 통해 가지고 정부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정부 구매 이렇게. 자, 물론 이제 해외 부분이 있으면 지금 폐쇄 경제를 상정해서 그러는데 해외 부분이 있으면 이제 외국인 사람들에게 해외 부분 사람들에게 순수출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된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 우리는 이제 균형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이 재화와 용역의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가? 자, 여기서 균형을 달성해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네,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무엇이 소비, 투자, 정부 구매 합과 생산을 일치시키는가? 결국 생산된 게 이렇게 지출되는데 요게 두 개가 같게 된단 말이지 뭐에 의해서 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순환 경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52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정부라는 게 따로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가계가 있고요. 여기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계가 뭐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기업은 요소를 공급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과 자본시장 같은 요소시장 이게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 원화나 달러를 지급해요. 그럼 이게 이제 가계에는 소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가계는요, 물건을 소비를 해. 여기 Q시장이야, Q시장.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돈을 주는 거지. 이렇게 달러, 뭐 원화 이렇게 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달러, 원화, 화폐. 자,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업의 수입, 총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여기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소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합니다. 그 저축을 어떻게 하냐면 금융시장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금융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금융시장 이렇게 있고 요 금융시장이 이제 또 이렇게 요걸 통해 가지고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직접 가도 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직접 가는 걸로 할까요? 책과 달리 그냥 이렇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로 할까? 여기 정부가 또 새로운 경제 주체로 여기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나 또는 기업에게 세금을 거두겠죠? 네, 여기 기업에게 거두는 건 뺐어.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 조세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해서 정부도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이것을 정부 구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일부는 구매하지 않고 들어온 조세 수입증에서 정부 구매하고 남은 게 이 금융시장으로 갑니다. 이게 정부저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서는 공공저축 네, 이렇게 네, 경제 순환 모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잘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 공공저축 같은 거는 만약에 들어온 조세를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 조세를 이렇게 쓸 거야. 자, 조세를요. T라고 쓰고 정부 구매를 G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들어온 만큼 우리가 소비를 한다. 정부 구매를 한다. 그럼 이게 균형 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 게 더 많아. 쓴 거보다 이렇게. 그러면 돈이 좀 남았잖아. 이게 흑자 재정이야. 흑자 재정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쓰기보다도 T-G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T-G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돈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 저기 이게 바로 공공저축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공공저축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SG라고 이렇게 쓸게요. 책에선 따로 뭐 쓰진 않아. 퍼블릭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T보다 G가 더 커요. 네, 재정적자. 이번엔 표현을 다르게 쓸게. 재정적자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T-G가 0보다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런 내용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요. 이 장에서는 경제 내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 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쭉 해서 자, 경제 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거야. 경제 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데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고전학파 모형을 사용할 거야. 이 고전학파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케인작파 이전에 그냥 균형을 강조하는 원론에서 들어보셨겠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신뢰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는요,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 마인드는 생산, 공급을 중시 여겨요. 그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생산,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생산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흐름의 처음 시작 자체를 누구서부터 시작할래?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스타팅 포인트로 가질 거예요. 약간 케인작파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 해서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고요. 뭐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예가 살짝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을 중시 여겨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먼저 시작하는 거야. 기업이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중요하게 보니까 생산 함수를 통해서 무엇이 생산을 할 것인가 검토하고,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소득이 생산했잖아? 그럼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생산해서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이제 요소 시장에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이렇게 볼 거야. 요거 생산이죠, 생산. 그래서 먼저 생산을 보고 그 다음 분배되는 이런 흐름으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을 먼저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 가계가 요소 소득을 얻게 되었잖아. 그럼 이 가계가 이걸 가지고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고 또 일부는 세금 내고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정부까지 고려해서 균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한 경제의 재화 및 용역의 생산량, 즉 GDP는 자,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라 하는 투입 요소의 규모. 우리 L과 K를 투입 요소, 생산 요소라고 할 거야. 이거의 규모에 의해서 GDP가 결정되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 투입,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그 생산함수에서 되는 것이죠. 생산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생산함수에 반영되는 것이죠. 인풋과 아웃풋을 변환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능력. 이게 생산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생산 요소 이걸 볼 거예요. 자, 생산 요소는 뭐 노동과 자본, 토지, 뭐 경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노동과 자본만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이렇게 있네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팩터라고 해요. 요소, 프로덕션 요소.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투입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게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노동, 레이버라고 해서 L이라고 많이 쓸 거야. 자, 노동은요, 먼저 세 번째 줄에 있죠.
일하는데 사용되는 시간 이렇게요. 일하는데 사용된 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일당, 하루당, 아니면 한 달, 주당, 뭐 등등등. 자본이요. 자본은 이제 캐피탈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자본이 아니라 카풋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가축 같은 우리가 자본이라는 가축이 없으면 농사 지을 때 생산성이나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뭐 그런 가축, 소나 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농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건설 노동자의 중장비라든가 중장비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회계사의 계산기. 그렇지. 회계사 입장에서는 계산기가 군인의 총과 같은 거죠. 계산기가 없으면 암산으로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야. 작가의 개인 컴퓨터처럼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생산 요소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과 관련된 생산 요소가 고정돼 있다라고 상정할 겁니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주어졌다고 주어진 것으로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 주어져 있고 자본 주어져 있고 이게 바라고 하면은 주어진. 그리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나중에 풀 건데 주어졌고 이 주어진 게 완전히 다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단락에 생산 요소는 완전히 이용되어서 자원의 낭비가 없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사용된다 또는 완전하게 고용된다 이렇게 상정을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다. 이 얘기는 뭐야? 없는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고전학파의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유휴 설비가 존재하면 이게 이제 대공황의 케인즈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고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다음 제목에 생산함수 있죠? 자, 그래서 이용 가능한 생산 기술은 주어진 자본과 노동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가? 예, 그러한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쫙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생산함수 프로덕션 펑션은요. 우리 미시에서 하죠. y는 f k l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생산함수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54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본과 노동을 생산물로 전환하는 이용 가능한 기술 전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죠. 변환하는 기술. 근데 이용 가능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산함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용할 거냐면 CRS 생산함수를 많이 쓸 겁니다. 요 미시나 경제 언론에서 하시는 거죠.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코노미즈 여기 보시면 컨스턴트 리턴 오브 스케일이잖아.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보수 또는 수학이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게 동일한 비율로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켜. 그래서 L과 K를 거기는 Z배만큼 증가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Y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Y는 Z배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노동과 자본이 동시에 뭐 10% 증가하면 아웃풋도 정확하게 10%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학 불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분배와 관련해서도 유용하게 쓸 거야.
노동과 자본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성과가 똑같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분배되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서 제과점을 예를 들고 있네요. 제과점, 빵집, 이렇게 빵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자, 부엌과 장비는 제과점의 자본이고요. 오케이. K. 그 다음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은 노동이고요. L. 그리고 생산된 빵이 아웃풋 생산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과점의 생산 함수는 우리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를 얼마나 채용을 많이 할 것인가, 도구라든가 기계를 얼마나 많이 투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GDP지만 빵의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을 2명 증가시키고 자본을 2명 증가시켰으면 아웃풋도 정확하게 2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함수 그걸 나타내면 지금 완전히 낭비 없이 다 사용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보시면 자, 수학적으로 이걸 표현해. 고정됐다라고 주어진 걸 다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생산함수 얘는 어떤 펑션 주어진 현재 최대로 이용 가능한 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K가 고정돼 있고 L도 고정돼 있으니까 Y도 고정돼 있다. 이 바라고 표시한 건 고정됐다는 뜻이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 있듯이 8, 9, 10장에서는 경제 성장 파트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Y가 증가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생산함수와 생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국민소득의 분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